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고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엔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진 기분이 든다면, 혹은 여러분의 호의가 반복되다 보니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무례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걸까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똑같이 대해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현실은 오히려 씁쓸함만 남긴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선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인간관계의 고민을 풀어보며 감동과 위로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민서 씨라고 해볼게요. 민서 씨는 회사 동료인 준영 씨와 2년 넘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주말에도 종종 만나며 준영 씨가 힘들 때마다 민서 씨는 늘 옆에서 위로를 건넸죠. 심지어 준영 씨가 이직할 때 추천서까지 써줬고 새로운 직장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매일 연락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그저 친구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준영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가 부탁한 작은 도움을 거절하더니 심지어 회사에서 민서 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호의가 너무 과했던 나머지 준영 씨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됐다는 걸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떠올렸습니다. 카네기 선생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그 관심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지속되면 상대는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당연시하게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동료 중 누군가에게 잘해주려다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절친이라 생각했던 지윤 씨에게 제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작은 선물도 자주 챙겨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윤 씨가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호의가 너무 과해서 지윤 씨에게 부담이 됐다는 걸요. 그때 깨달았죠.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볼 겁니다. 상대에게 착하게 대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무례해지는 관계를 막는 법을요. 카네기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 사연의 끝에 민서 씨는 이렇게 적었어요. 준영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착하게 살되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이 문장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착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착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서 씨의 사연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보며
여러분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또 다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 어느새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혜진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혜진 씨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하고 단골 손님에게는 커피 한 잔을 더 챙겨주거나 서비스 디저트를 내놓곤 했죠. 특히 한 단골 손님인 수연 씨가 매일 아침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혜진 씨는 수연 씨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가끔은 계산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커피를 공짜로 달라는 암시를 주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혜진 씨가 바빠서 서비스를 못 챙겨주면 불만을 내비쳤어요. 급기야 어느 날은 다른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해줬으니까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호의가 이렇게 변질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국 혜진 씨는 수연 씨에게 정중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손님과 사장으로서의 관계만 유지하겠다고 말했죠. 그 뒤로 수연 씨는 카페에 오지 않게 됐지만 혜진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착하게 대하는 건 좋지만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되 그 관심이 나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혜진 씨의 경우 처음에는 손님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면서 수연 씨에게는 권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잘해주며 참았을지 아니면 혜진 씨처럼 선을 그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예전에 직장에서 동료인 태호 씨에게 늘 자료를 정리해 주거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고 제가 더 신경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호 씨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바빠서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왜 예전처럼 안 해주냐며 서운하다는 투로 말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함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조차 너무 잘해주려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혜진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착하게 살되 나를 지키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잘해주는 사람 중에 혹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내가 정말 편안한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혜진 씨가 수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에 남긴 말이 인상 깊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아껴야 한다고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현실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실생활 사례를 통해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보며 여러분이 공감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잘해주려다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정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죠.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무례함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주 씨라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주 씨는 2살 터울의 남동생 민호 씨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바빠서 은주 씨는 자연스럽게 민호 씨를 챙기는 역할을 맡았죠. 숙제를 봐주고 용돈을 나눠주고 민호 씨가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오면 달래주며 위로도 해줬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 씨가 취업 준비로 힘들 때 은주 씨는 자신의 월급에서 돈을 떼어 생활비를 보탰고 심지어 민호 씨가 원하는 자격증 시험 비용까지 대줬습니다. 은주 씨는 그저 언니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호 씨가 은주 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가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아까워하냐고요? 심지어 은주 씨가 힘들다고 한번 투정을 부리자 민호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은주 씨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 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 씨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된 건 아닌지 고민했죠. 결국 은주 씨는 민호 씨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서로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 민호 씨와의 관계는 써먹해졌지만 은주 씨는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착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를 망가뜨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사연을 보면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해야 하지만 그 이해가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라고요. 은주 씨는 민호 씨를 이해하고 돕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처럼 민호 씨는 은주 씨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니까 끝까지 참았을지, 아니면 은주 씨처럼 선을 그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의지하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집안일을 돕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더 신경 썼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께서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못 챙길 때면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도 은주 씨처럼 선을 긋는 법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가족 관계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정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걸 감내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주 씨의 사연을 보면 가족이라 해도 서로를 존중하는 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지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잘해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착함을 베푸는데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주 씨가 민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에 남긴 말이 기억에 남아요. 가족이라도 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는다고요.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착하게 살려면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런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철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안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사연들을 바탕으로 착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고민을 풀어보며 현명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민서 씨, 혜진 씨,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잘해주다 보면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례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죠.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되 그 진심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민서 씨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준영 씨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경계가 무너졌던 겁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건 좋지만 그게 내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라면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주는 사람들 중에 내 경계를 넘어서 부담을 주는 사람은 없는지 말입니다. 둘째, 호의를 베풀 때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혜진 씨의 사연에서 보셨듯이 수연 씨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카네기는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내가 도움을 줄 때 상대가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그저 받기만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내가 도와주는 게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편해서 받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은주 씨처럼 가족에게조차 너무 잘해주다 보면 거절하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하지만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요. 작은 부탁을 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매번 자료 정리를 부탁할 때 한 번쯤은 내가 바빠서 어렵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꺼려하는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착하다는 건 무조건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민서 씨, 혜진 씨, 은주 씨 모두 결국엔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뒤로 더 편안해졌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착함도 지혜롭게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전 속 한 구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인이라고요. 착하게 살려면 먼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잘해주려다 나를 잃어버리면 그건 진정한 착함이 아니라는 거죠. 공자의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곧 남을 더 잘 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요.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려면 조금은 냉철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서 내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내가 편안한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남은 두 가지 방법을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철학자와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조언을 준비했으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너무 잘해주다 보면 관계가 오히려 어긋날 수 있다는 걸 봤죠.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넷째,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베풀되 그 베풀미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라고요. 혜진 씨의 카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수연 씨에게 서비스를 주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언제까지 어떤 선에서 도와줄 건지 분명히 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줄 때도 이건 특별한 날에만 해당한다고 미리 말해뒀다면 수연 씨가 그걸 권리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줄 때 한계를 정한다는 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뭔가를 해줄 때 내가 편안한 선에서 끝낸다고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도 줄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가게 됩니다. 다섯째,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은주 씨의 경우를 보면 민호 씨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요. 나를 돌본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더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습관을 들인 적이 있는데요. 퇴근 후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다음날 누군가를 대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남을 챙기느라 나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어요. 착하다는 건 상대를 무조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민서 씨가 준영 씨와 거리를 두고 나서, 혜진 씨가 수연 씨와 선을 긋고 나서, 은주 씨가 민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모두 더 편안해졌다고 했죠. 그건 착함을 버린 게 아니라 지혜롭게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용이야 말로 미덕이라고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나를 지키는 건 바로 이 중용의 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차가운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따뜻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에게도 진정한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하려면 조금은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미리 말하고 그 뒤엔 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철학자와 전문가의 지혜를 더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생생한 조언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앞서 나눈 5가지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서 씨, 혜진 씨, 은주 씨 사연과 5가지 조언을 들으며 착함과 나를 지키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그 조언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따뜻한 예시를 들어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걸 실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영 씨는 직장에서 늘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서류 정리부터 회의 자료 준비까지 바빠도 웃으며 도와줬죠.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인 현우 씨가 퇴근 직전에 급한 보고서를 부탁하더니 그걸 당연하다는 듯 넘기더라고요. 지영 씨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겠다고요. 다음 날 현우 씨가 또 부탁을 했을 때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는 이미 일이 많아서 어렵지만 다음 주엔 시간 내서 도와주겠다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현우 씨도 이해했고 그 뒤로는 지영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경계를 설정한 덕에 지영 씨는 더 이상 억지로 희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두 번째, 호의를 베풀 때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사례를 보죠. 수진 씨는 친구 은비 씨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은비 씨가 매번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전화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비 씨가 감사 인사 대신 더 많은 위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그걸 눈치채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고요. 은비 씨는 멈칫하더니 사실 그냥 습관이 됐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 뒤로 수진 씨는 전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바꿨어요. 은비 씨도 오히려 편해졌다고 했고 수진 씨도 부담이 줄었죠. 반응을 살피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작은 거절 연습을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민규 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늘 차를 태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매번 당연하다는 듯 부탁했고 민규 씨는 점점 피곤해졌죠. 어느 날 친구 재훈 씨가 또 태워달라고 했을 때 민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어렵다고요. 재훈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해한다며 다음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했죠. 작은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어요. 민규 씨는 그 뒤로 필요할 때마다 거절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도움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민 씨는 동생 준호 씨가 매달 용돈을 부탁할 때마다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 준호 씨가 점점 더 자주 돈을 달라고 했죠. 지민 씨는 고민 끝에 한계를 정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보내주고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말했죠. 준호 씨는 처음엔 투덜거렸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고 지민 씨는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한계를 정한 덕에 지민 씨는 더 이상 동생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진 사례를 들어볼게요. 소영 씨는 회사와 집안일을 챙기느라 늘 바빴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지치더라고요. 어느 날 소영 씨는 하루 일시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퇴근 후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생겼어요. 소영 씨는 말했죠. 나를 돌보니까 남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었다고요. 이 5가지 사례를 통해 착함과 나를 지키는 균형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이셨나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나와 상대 모두가 행복할 때 완성된다고요. 지영 씨부터 소영 씨까지 모두 자신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일상에서 이 방법들 중 하나라도 써볼 수 있는 순간이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장자의 철학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했어요. 물 흐르듯 억지로 애쓰지 않고 나와 남 모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죠. 착하게 살면서도 나를 지키는 건 억지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 겁니다. 장자의 이 말은 서정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되새기고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민서 씨, 혜진 씨, 은주 씨 사연과 실생활 사례를 통해 풀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면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착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걸 지혜롭게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죠.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우리는 흔히 잘해주면 상대도 똑같이 대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현실은 너무 잘해주다 보면 이용당하거나 무례함으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속담처럼 내가 베푼 마음이 상대에게 당연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경계를 설정하고, 둘째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셋째 작은 거절을 연습하고, 넷째 도움의 한계를 정하며, 다섯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5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 방법들은 냉철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민서 씨는 준영 씨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을 지켰고, 혜진 씨는 수연 씨의 반응을 살피며 선을 그었죠. 은주 씨는 민호 씨에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며, 지영 씨는 현우 씨와의 도움에 한계를 정했어요. 소영 씨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착함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실천한 결과였어요. 데일 카네기가 말했듯이 진정한 인간관계는 나와 상대가 함께 행복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떠올리며 내 주변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고전에서 한 구절을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고요. 착함도 지나치면 오히려 나와 남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나를 지키는 게 곧 더 큰 착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착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겪은 사연이나 이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해본 후기를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을 들으며 공감하셨던 순간, 혹은 위로받았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